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오늘 드디어 식이섬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식이섬유가 어떻게 저희에게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지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식이섬유가 발효돼서 만들어지는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그 기능과 또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식이섬유가 아닌 또 다른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식이섬유를 다시 한번 분류해보고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분류해보면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한천 등이 있는데요. 뒤에 셀룰로즈가 붙은 것은 식물의 겉껍질을 구성하는 질긴 성분을 의미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색소 식이섬유인 리그닌도 불용성 식이섬유에 해당되고요. 또 우뭇가사리로 불리는 한천도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중요한 그 영양소인데요. 현대인들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적게 먹음으로써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장암의 급증입니다. 또한 당뇨와 또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로는 고분자성과 저분자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분자성에는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 또 콩과에 해당되는 구화에 배아에서 추출되는 구화검, 또 곤약의 성분인 글루코만난, 또 해조류에 풍부한 알긴산 등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난소화성 데스트린 또 폴리덱스트로스도 저분자성 수용성 식이섬유로 분류됩니다. 자,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모두 다 식물성 식이섬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은 식물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식이섬유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동물성 식이섬유, 바로 키토산 식이섬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키토산 식이섬유의 원료 물질은 키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토산 식이섬유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59년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 키토산의 원료 물질이라고 부르는 키틴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새우라든가 또는 게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딱딱한 성분, 그것이 바로 키틴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곤충의 껍질이라든가 또 갑오징어의 뼈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키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틴은 키틴이라는 성분과 또 탄산칼슘 80% 이상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또 색소를 구성하는 또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거대한 결합 다당체, 분자 구조로는 거의 10만 개 이상의 분자가 붙어 있는 거대한 결합 다당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결합 다당체에서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제거해서 키틴만 분리를 해내고요. 그 키틴을 또 염산에 녹여서 탈아세틸화 한다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바로 키토산 식이섬유입니다. 이렇게 먹기도 어렵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려운 이 키토산 식이섬유이다 보니 사실 저희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 키토산 식이섬유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그 중요한 키토산 식이섬유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산은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전혀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식이섬유와 하는 기능이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나 식물성 식이섬유보다 키토산이 조금 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키토산은 강력한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양전하를 띠고 있는 키토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을 강력하게 흡착하는데요. 흡착해서 소화되지 않고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식물성보다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역할은요, 바로 지방과 담즙산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기능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지방이라는 형태로 있을 때 미처 분해되기 전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지방은 키토산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흡착이 돼서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또한 키토산은 지방을 그냥 흡착해서 배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리파제의 활동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까지 저해돼서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담즙산을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담즙산이 대장에서 재흡수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에서는 담즙산을 새로 생산해야 되고, 그 담즙산의 원료 물질은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적혈구 찌꺼기들을 끌어다가 담즙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주 자연스럽게 정혈작용,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키토산은 전하를 띠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강력하게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우리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당뇨랑 관련해서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당을 흡착해서 서서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합니다. 혈당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1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1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해야 되고, 과잉으로 인슐린을 자꾸 분비하다 보면 췌장이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뇨가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물성 식이섬유와 또 동물성 식이섬유인 키토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이 키토산은 고혈압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전이 있는데요. 저희가 혈압을 올리게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 물질이 작용이 됩니다. 그 중요한 물질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엔지오텐신 2라는 물질입니다. 이 엔지오텐신 2는 우리 혈관을 급속하게 수축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많이 생산되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엔지오텐신 2를 만드는 물질은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라는 물질입니다. 이 변환 효소가 바로 엔지오텐신 2를 만드는 물질인데요. 이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염소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염소라는 물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 소금 성분 아시죠? NaCl. Na는 나트륨이고 Cl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소가 이 엔지오텐신 효소를 만드는 변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러게 되면 엔지오텐신 2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엔지오텐신 2는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혈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키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키닌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염소라는 물질은 이 키닌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염소 성분이 많아지게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키토산은 이 염소를 흡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수축시키는 물질 엔지오텐신 2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또 키닌의 활동성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압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 키토산은 고혈압과 관련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토산의 기능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기능은요, 바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그런 기능인데요. 식물성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키토산도 그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증식시켜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좀 더 특별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독소 배출 효과입니다. 근데 키토산은 그냥 독소 배출이 아니라 강력한 독소 배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양이온을 띠고 있는 키토산은 중금속이라든가 다이옥신, 심지어 방사능 물질까지도 흡착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왜냐하면 이런 물질들이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물질들은 이 자체가 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이 키토산은 암을 예방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들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게 방어하는 역할도 키토산이 하지만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서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들, 또 방사능 물질도 해독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먹으면 그냥 몸 밖으로 빠지는 키토산이 어떻게 몸 안에 있는 이런 독성 물질들을 해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또 놀라운 기전이 있는데요. 이 키토산이 그냥 다 몸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식물성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분이 분해가 일어나는데 약 2에서 4% 정도라고 하는데요. 2에서 4% 정도 분해가 일어나서 그 분해된 성분이 장벽을 타고 체내에 흡수되는데, 그 분해가 돼서 흡수되는 그 저분자 키토산 성분이 바로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성분도 강력한 양전환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음전환을 띠고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흡착해서 간으로 가져가고, 간에서 그것을 그 간에 있는 해독 효소들이 해독을 하고, 해독한 물질들을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땀이라든가 소변으로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은 림프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곱 번째, 항암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바로 림프계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그대로 흡착을 한다고 합니다. 흡착을 해서, 왜냐하면 암세포도 음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흡착을 해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흡착을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가 그 만들어내는 신생혈관, 그로 인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암세포를 키우는데요. 그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줄인다고 합니다. 또 이 암이 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전이할 때 그냥 막 아무 데나 가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는 암세포가 접착할 수 있는 접착 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암벽 등반을 할 때 왜 클라이밍을 하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세포도 뭔가 이렇게 잡고 접착해서 이렇게 그 전이할 수 있는 그 접착 분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키토산의 분해산물은 이 암세포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 가서 붙기 때문에 암세포가 막상 가서 붙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이미 키토산 성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가서 붙을 자리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암의 전이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키토산의 분해산물인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우리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 예를 들면 NK세포라든가 T세포에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랑 싸워서 이기는 면역세포를 증식시키는데 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암 영양소로서 이 키토산은 정말 그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토산은 그것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 그 독소 물질도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이런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은 암의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는데요. 암으로 인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런 독소 물질을 흡착해서 배설하다 보니 암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암 환자 입장에서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이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실제로 항암 치료 시에 항암제라든가 또 방사선 치료와 병행을 하게 되면, 이 키토산을 병행하게 되면 이런 치료 효과들을, 항암제나 또 방사선 치료의 치료 효과들을 높인다고 하니
이 항암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키토산입니다. 자, 정말 놀라운 키토산의 항암 기능인데요. 이어서 여덟 번째 키토산의 또 놀라운 기능, 항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토산은 천연물질 중에서 유일하게 아미노기라는 분자를 갖고 있어서 양이온을 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카르복실기라는 음이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을 띠고 있는 키토산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면은 그대로 흡착을 해서 또 무해한 것으로 바꿔서 배설을 시킨다고 하니 그 자체가 엄청난 항균 기능, 면역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토산은 먹어서 소화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설되다 보니까 이 키토산을 섭취하게 되면 식도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염증들 또는 위에 생기는 염증들 또 그 대장에 생기는 염증을 치료하고 또 방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염증은 곧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토산은 항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키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저만 알고 싶은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죠. 그 저만 알고 싶은 영양소 키토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식이섬유 편을 좀 정리하자면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를 변비 예방이나 다이어트 정도의 영양소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 걸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신 여러분들은 키토산이 단지 그 정도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대사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소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키토산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식이섬유를 좀 더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이섬유와 동물성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더 유리하고 유용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식이섬유를 다 잘 섭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식이섬유를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양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섬유를 섭취하기에는 저희가 식탁에서 섭취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건강보조식품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 저희 뉴트라이트 식이섬유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놓을 예정이니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뉴트라이트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식이섬유를 좀 더 기능적으로 잘 섭취할 수 있는 또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